오늘은 인성교육, 인성교육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육은 예로부터 국가 백년대계라 말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 교육이 잘 돼 있다면 그 나라 미래는 밝은 거지요. 자원이 비록 없는 나라라도 국민 전체 교육 질이 높다면 그건 자원 부국입니다. 자원 중에 가장 으뜸가는 자원이 바른 교육을 잘 받은 인재들 아니겠어요? 자, 이 인성교육이라 해도 그 방향이 바로 서고 질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씩 풀어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성격과 습관이 7세 이하에서 대부분 형성된다고들 말을 합니다. 실제로 어려서 알게 모르게 기본 성격은 다 만들어져 버려요. 나이가 들면서 또 더 깊어지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다시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 또 그 시기를 넘어서 초등학생, 중등, 고등 이렇게 가는 과정에 이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 꼭 피해야 될 2가지 방식의 교육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너무 엄해가지고 부모가 어떤 그 선악관념을 딱 정해놓고 아니면 이 길이 너한테 유익해 하고는 몰아치면서 억압받고 엄하게 교육하는 거. 막 눌러서 끌고 가는 거. 엄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은 그 엄하게 하는 그 마음속에는 사랑과 자비와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바탕에서 격려하고 때로는 나무라고 때로는 상을 주고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거하고 마구 자기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너무 다른 겁니다. 옛날에 엄하게 해가지고 자식 교육을 잘 했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죠. 그런 거 그 겉모습만 보고 엄하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이것은 성이다 악이다 딱 정해가지고 막 주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분해서 주입을 하면은 그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겠죠. 또 저울질을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선악 아니겠어요? 그걸로 세상을 재게 돼요. 근데 그게 맞겠습니까? 안 맞지요. 그렇게 되면 직장을 가나 나중에 무슨 일을 할 때 엄청난 재앙에 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적응이 안 돼요. 또 뭐 사람 호응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제대로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면 좌절하죠. 그럼 또 원망하는데 잘하면서 항상 자기가 책임지고 판단해 본 적이 없어서 남 탓으로 돌려요. 모두 남 탓, 부모 탓, 이웃 탓, 친구 탓, 직장의 탓, 사장 탓, 나라의 대통령 탓. 자기 탓으로 여기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개선하려고 해야 발전이 그나마 있을 텐데 그 습관이 없어요. 또 자기가 뭘 혼자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킨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성적이 되거나 폭발적인 성격이 되거나 판단력이 결여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또 그뿐인가요? 억압적인 교육 결과는 그 아이의 깊은 곳이 반항심을 쌓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 크게 위축이 돼서 기가 눌려요. 그러면 성격이 우울해지거나 내성적이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불같이 폭발하거나 이런 좀 불안한 성격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성격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화합하고 어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지장 많겠지요. 그래서 그런 교육은 꼭 피해야 될 교육이다. 이런 이야기고, 정말 저 아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묻는 분이 있어요. 그때는 방편을 이제 써야 됩니다. 방편. 그건 차차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아이가 고집 부리는 대로 모두 들어주고 무작정 아이 편에서 오냐 감싸는 거. 아이가 공공시설에서 함부로 하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남을 피해를 주거나 해도 무작정 내 아들이니까 기살려야 된다고 이제 편들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나쁜 교육에 들어갑니다. 특히 어머니가 마음 깊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떠받들고 아이의 기세에 눌리는 느낌으로 하는 건 너무 좋지 않아요. 설령 아이를 떠받들어 하더라도 마음이 아이를 압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되 압도해야 돼요. 아이를. 느낌을. 그래야 되는데 아이한테 그냥 끌려가고 매달리는 느낌이 돼버리면은 본능적으로, 사람도 동물적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능적으로 아이는 자기가 대장이고 부모가 부하가 돼버립니다. 형이 되고 아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말을 안 들어요. 부모를 무시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제어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사랑하고 아끼고 그야말로 평등하게 아이와 내가 원래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평등하게 이렇게 친애하는 바탕이 돼야 됩니다. 서열이 분명해서 가부장 사이에서 하듯이 흔히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이런 차원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 자식지간에 서로 이거 의논하고 합하고 그 자세가 돼야 돼요. 아이가 친구와 같아야 돼요. 친구, 마음 깊이 친구, 평등하게 그 마음이 돼 압도를 하라. 느낌이 친구와 같고 그런 마음이 돼 압도하라. 이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받들거나 끌려가는 그 느낌으로 하면 아이가 버릇이 나빠져 버려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세고 오만방자 해가지고 또 무조건 떠받들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줘 보세요. 그게 습관이 들어요. 습관이 들면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주기만 바라게 됩니다. 학교 가도 친구가 내 이해하고 내 뜻을 받아주길 바래요. 내가 친구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보다는 또 내가 주기보다는 저쪽에서 내한테 먼저 주기를 바로 늘 바라기만 하게 돼요. 그러면 저 바깥 풍진 세상에 나가면 누가 미리미리 이해하고 바라는 대로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면 적응되겠어요? 안 되지요? 이제 물론 전문 교육을 받아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져도 누가 마음 깊이 존중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가장 피해야 될 교육이다. 세 번째, 아이가 미처 흥미도 안 생겼는데 억지로 강요해서 공부시키는 거, 그것도 너무 어린데 막 몰아쳐서 배워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아이가 어려서부터 배운다는 공포가 생겨요. 습관 속에 지겨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덩치가 클 쯤 되면은 공부 안 해버려요.
부모가 뭔 말해도 씩씩 돌아서 버려요. 그 습관 돼서 어른 됐다 합시다. 이제 자기가 알아서 가는 어른. 그러면은 공부 안 해요. 뭐 공부할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 살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할 게 끝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기 싫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면은 발전이 있겠습니까? 끝없이 배워도 될뚱말뚱하는 세상에 안 되겠죠? 그래서 억압적으로 흥미 안 생겼을 때 강요하지 말라. 반드시 어떻게 하든지 흥미를 유발시키고 동기를 유발시키고 격려해서 공부하게 하세요. 또 그런 것이 부모가 안 될 때는 바쁘고 집에 없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른 전문가의 도움. 또 그런 것을 잘하는 그런 이제 유치원이나 유아원, 놀이시설에 보내면 되겠죠. 또 이 인성교육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즐거운 마음, 항상 웃고 평등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부모가 짜증나 있고 귀찮아 있고 실증나 있고 이 마음으로 화가 나가지고 애 교육한다고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조금 있다가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늘 눈을 항상 웃으세요. 늘 웃고 몸도 웃으세요. 세월이 하참 어수선하고 힘들고 벅차도 여러분 늘 웃으세요. 세월이 어렵다고 뭐 울고 마음 굳어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결국 몸에 병만 나지. 그래서 여러분 환하게 웃으세요. 가정이 밥 3끼 겨우겨우 먹어도 웃음꽃이 피게 늘 웃으세요.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 별거 아닌 걸로도 짜증나서 서로 싸워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웃으세요. 웃고 그 기운이 아이들한테도 전파되게 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도 늘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 되게 습관화 시켜주세요. 그것이 평생의 재산이 될 테니까.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의 특정 분위기가 그냥 다 좌우합니다. 애 교육시키고 싶으면 공부 잘하게 하고 싶으면 부모가 틈만 나면 공부하세요. 뭔 공부를 하든지 경제 공부를 하든지 역사 공부를 하든지 문학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취미 활동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그래서 가정의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공부하는 기운, 공부하는 분위기 기운, 그걸로 흐르게 해보세요. 그럼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몸에 싹 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늘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게 돼요. 공부가 지겨운 게 아니고 배우는 게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먼저 그렇게 하세요. 자, 이제 애들 이제 교육을 시작해 봅시다. 칭찬과 이거 중요합니다. 애들이 조금이라도 노력하려고 하고 뭔가 마음이라도 보이면은 그 부분을 칭찬하세요. 잘한다, 좋다. 내가 그러니까 나 또한 기분 좋다 하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잘 될 것 같다 하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하세요. 그거 만족 못 해가지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싹을 자르듯이 왜 그것밖에 안 돼 하지 말고, 영 잘못하다가 나무랄 때도 안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안 돼 하고. 그런데 그때도 움찔이라도 하면서 뭔가 좀 고쳐보려는 기색이라 조금 보일 때도 안 있겠습니까? 뒤에 엉터리라도.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얼른 칭찬하고 따뜻거려 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용기를 내서 천천히 잘해집니다. 근데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만족 못 해가지고 툭 잘라버리고 너 그것밖에 못해 해버리고 안 돼가 몇 번 더 들어가 버리면
교육 망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진행이 보이면 상 주세요. 상이 뭐 마음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애가 원하는 거 사주세요. 작은 거든 큰 거든 부모님 능력대로. 또 아이가 큰 성과를 이루면 상도 좀 커져야 되고, 아이가 뭐 별 성과가 아닐 때는 조그만 선물 주세요. 막 그 격이 맞아야 됩니다. 또 칭찬도 격이 좀 맞아야 돼요. 터무니없이 크게 칭찬하면 되겠습니까? 그 여교가 나요. 오히려 나를 뭐 비웃나 뭐 이렇게 돼버려요. 칭찬할 때, 상 줄 때 진심으로 부모님이 즐거워서 상을 주세요. 너무 즐거워서. 그러면 그대로 그것이 본능과 본능으로 전달됩니다. 아이가 알아요, 대번에. 본능에 살아요. 아이의 현재 의식에는 모를지라도 본능에서는 안다는 것입니다. 본능에서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 아이는 즐거워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또 습관이 돼가지고 공부가 즐겁게 되고, 또 어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뭐 마당에 하다못해 풀을 베서도 어떤 노력을 하면 그에 따른 이득이 생긴다, 이걸 터득하게 돼요. 아, 내 노력을 하면 이득이 생기고 내가 잘못하면 야단 맞는다, 이것이 공시가 됩니다. 마구 퍼주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아이고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 뭐 돌아온 건 쥐뿔도 없더라, 적당히 머리 굴리고 적당히 하는 게 좋아, 이게 고정관념으로 박혀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언제든지 노력하면 좋은 대가가 있다는 것이 몸의 피에게 해줘야 됩니다, 어려서.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아이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부모가 볼 때 10개 뭐 다 잘못한 것 같아. 그럴 때는 나무라지만 계속 말고, 저 아이 장점이 뭘까, 잘하는 게 뭘까 하고, 좋아하는 게 뭘까 하고, 잘하는 게 뭘까, 좋아하는 게 뭘까, 원하는 게 뭘까, 요걸 찾아보세요. 생각이 안 난다고요? 없다고요? 하루, 이틀, 3일, 나흘, 열흘 계속 찾으세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잡히면은 그 부분을 칭찬하고 상 주고 격려하세요. 또 부모는 오직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 부분만. 부모가 잘못한 걸 생각하면 그 기운이 아이를 때려요. 아이는 본능에서 즉각 느껴요. 그래서 딱 잘하는 부분, 그 부분만 생각하세요. 그것도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럼 아이는 거기서 용기를 얻고 그것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한 건 점점 사라지고 불이 꺼지겠죠. 자, 이 도리를 잘 터득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제 아무리 그래도 종종 이제 안 돼 하고 제지가 필요할 때 있죠. 그때는 또 제지를 해야죠. 하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조금 움찔만 해줘도 거기를 딱 옳지 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만족 못한다고 마구마구 계속 안 돼 한다면 안 돼요. 정말로 안 돼요. 점수 70점 나왔는데 1점이라 나오면 기뻐해주고, 조금 못하면 요번엔 뭐 그래도 다음엔 잘할 것이다, 힘내라, 이렇게 해야지. 80점 나와도 안 돼, 85점 나와도 안 돼, 그거 가지고 되겠냐, 이래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되게 합시다, 마음에서. 이 어려서 습관, 고정관념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집중해서 살피세요. 어떤 습관이 들겠나 하고. 근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실수라고 잘못해도 가만 보니까 저거 경험 삼아서 저렇게 스스로 알게 하는 것도 좋겠다 할 때는 모른 척 하세요. 큰일 안 날 것 같으면. 그러나 별거 아닌 일이라도
저거 습관되면 안 되겠는데 싶을 때는 제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사소한 약속을 어겨요. 몇 시에 올게요. 어겨. 전화할게요. 어겨. 뭐 줄게요. 어겨. 뭔가 별거 아닌 걸 어길 때 그때는 제지하세요. 그거는 습관되면 다음에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거든요. 믿음, 사회생활 하는데 신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서도 신뢰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내 가족이 내 편이고, 내가 잘할 때 격려해 주는 것이 내 가족이요. 내가 남에게 따돌림 당할 때 내 편 대줄 사람 가족이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 가족이 유대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직장에서 떨어졌을 때, 어려울 때 대신 해줄 사람이 가족이고, 이래야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프고 어렵고 돈 없고 힘 없으면 저 사람 떠나버릴 것이다. 이러면 어떤 믿음이 있어서 같이 가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운운하고 이거 비밀을 공유하고 하겠어요? 믿음이 없다면 어디에서도 안 통해요. 또 물건을 사고 팔아도 낯선 사람이라도 서로 뭔가 저 사람한테 물건 사면 좋을 것이고 또 저 사람한테 물건 주면 돈 받을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뭐 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소한 약속 이런 거를 어기면 믿음이 다 깨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주의해야 돼요. 자, 그리고 베푸는 마음 어려서부터 길들여 줘야 됩니다. 이 용돈이 모이고 상중계 모이고 하면은 10분의 1이나 2는 꼭 남한테 이렇게 주게 교육하세요. 그거 주면 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 부모한테 줘도 되고, 받을 때는 기쁘게 받으세요. 별것도 아니지만. 너무 좋다라고. 칭찬해줘 받아야 돼요. 또 친구한테도 주라라고. 주게 교육하세요. 이 마음이 이게 자기가 깊어지면 주는 게 즐거워져요. 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즐거워지게 되면 자기가 남한테 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또 돈 벌어야 되겠죠. 열심히 돈 벌게 돼 있어요. 그러고 또 남한테 주고 즐거워하고 또 받은 사람 즐겁죠? 대인관계 저절로 되죠. 복이 막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미래 복 있게 살려면 주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받고 주고 받기만 하면 가난해져요. 마음 속에서 받으려는 마음이 너무 많으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주려는 마음이 커져야 그래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습관 들이게 하세요. 나이 들어서는 그 습관 절대 안 들어요. 자, 그렇게 해야 다음에 부모한테 효도해요. 부모가 늙고 힘없고 재산이 없어도 자식은 열심히 효도합니다. 반대로 받기만 해보세요. 받는 습관 들어놓으면요, 떼부자가 돼도 부모한테 못 베풀어요. 늘 부족하거든요. 기업을 10개 가져도 투자해야 돼요. 돈 남은 돈 없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절대 돈 못 드려요. 사회에 기부 못 해요. 기부해도 뇌물을 줄지언정 기부 못 합니다. 우러난 기부 절대 못 합니다. 왜? 돈 그렇게 나가면 내 팔 잘라내는 것 같거든요. 아까워서. 심지어는 빚을 갚아도 내 팔 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베풀겠습니까? 돈을 벌고 재물을 모아도 모든 목적이 더불어 살고 남을 이익 주고 베풀고 같이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가르쳐야 돼요. 가문의 명예를 빛내고 네 의시되고 살고 네 사람 부리고 살고 남한테 이기고 살아라. 그러려면 돈이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하지 마세요. 같은 돈 벌어도 목적이 좋아야 돼요. 아무튼 밖에만 습관 들여놓으면 부모 재산 없고 늙고 병들면 부모한테 받을 게 없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행동이. 마음에서 현재 의식은 그래도 부모 효도해야지 하면서도 본능에서 효도하기 싫어요. 부모가 보기 싫게 돼버려요. 그게 습관 때문에 마음이 안 나와요. 그렇게 교육하지 마세요. 자, 또 활달한 성격.
항상 아이가 이렇게 눈이 웃고 활달하게끔 성격을 격려하세요. 조금이라도 우울하고 찡그리고 그러면 그렇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항상 눈이 웃고 항상 웃게 하세요. 그것이 미래의 재산입니다. 남하고 빨리 친해지고 주변에 늘 도움을 받게 되고 어려움에 처해도 구해줄 사람이 있고, 자, 저 복을 하늘에서 빌고 어디 가서 빌고 얻으려 하지 말고 만들어야 돼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런 게 지금까지 말하는 게 미래에도 행복하게 살고 복을 만드는데 가장 빠른 길입니다. 뭘 믿고 빌고 하는 것보다 100배 빨라요. 또 이건 내 거고, 물론 내 거라도 반은 막 나눠줄란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자, 예의범절, 이거 아까 이제 사소한 뭐 이런 거 어기면 바로잡아라 주라 그랬는데요. 이거 주변에 이 사소한 약속 어기고 또 뭐 주변에 그 남 험담하고 약점 이야기하고 무슨 그 남이 싫어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여럿이 모여 있는데 조용하게 있는데 꿍꿍 뒤꿈치를 걸어 다닌다든지 뭐 별 의미도 없이 자기는 걷겠죠. 습관이 돼서. 또 아파트에 사는데 뒤꿈치를 꿍꿍 어른들이 걸어 다닌다든지 이런 거 이거 안 되죠. 그거 별거 아니까 자기는 했지만은 상대의 망은 이쪽을 사람으로 안 보는 수도 있어요. 그 별거 아닌 걸로 가지고. 그럼 그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사람 하나 가까이 하고 친해지려면 3년, 5년, 10년이 걸리는데 등지는 거 그냥 1초도 안 걸려요. 매사 별거 아닌데 화내는 거. 이런 거 안 되죠. 그죠? 그런 습관 안 좋아요. 또 술을 먹고 횡설수설하는 거. 이거 정말 나쁘죠. 술 먹고 횡설수설하면 그 사람 고위직에 갈 수 있겠어요? 책임자 되겠어요? 술 한잔 먹으면 기분대로 도장 각각 찍어주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버릴 텐데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자 되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맡기면 그건 바보지요. 더구나 나쁜 습관 들어서 한잔하면 주정해보세요. 그건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아이와 상상해보세요. 평생 고질. 절대 그런 습관이 들면 안 돼요. 지금 부모님 그런 거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 아이가 다 물려받아요. 부부간에 막 싸우고 막 매사 막 서로 막 찔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애들 다 배워요. 저절로 몸에 배요. 물론 애들이야 나는 우리 부모같이 저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겠죠. 해도 자기도 모르게 배워버려요. 그냥 안 한다 하면서도. 그럼 나중에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습관되면 참 못 바꿔요. 나이 들어서는. 그리고 애들은 의문을 가지고 늘 도전하게 하세요. 그럴 때 부추겨 주세요. 특히 꼬마 때 의문이 있어 자주 묻겠죠. 엄마 지금 일하는데 물으면 귀찮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러지 마시고 대답해 주세요. 왜? 아이들은 의문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의문을 가지고. 공부 잘하라 그러면서 의문 못 가지게 하면 되겠어요. 늘 오히려 질문을 부모가 하세요. 애들이 학교 갔다 와도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뭐 알아도 물어보세요. 그래야 애들이 발전해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유대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간혹 엄마도 아주 꼬마들은 100% 다 가르쳐 주지 말고 몇 가지는 놔뒀다가 이건 네가 찾아봐. 너가 알아봐. 이렇게 유도하세요. 다 가르쳐줘 버리면 안 돼요. 흥미가 없어지니까. 자,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제 이 어떤 길을 빨리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 늦어도 중학교 정도에서는 그 얘가 나갈 길을 어떻게 하든지 정해서 전문으로 5년, 10년 열심히 숙달시키게 하세요. 세상 살려면 어느 부분에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근데 전문가 소리 들으려면 10년 이상 줄기차게 도전해서 배우고 익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제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이 시간에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자, 어려서 또 경제관념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사는 데는 먹고 사는 경제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자기가 번 돈으로 용돈 받은 걸로, 상 받은 걸로 이렇게 돈을 늘려가게끔 한번 해보세요. 어디다 투자를 하든 뭐 그놈으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서 팔든 뭐 중고 거래를 해보든, 응? 아니면 주식 거래를 배우든. 물론 주식 이거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적은 금액으로 자기가 번 걸로 이렇게 경제 공부를 하게 만들어주고, 혹시 주변에 그런 스승될 만한 이가 성공하는 이가 있으면 학비 주고 어려서 그 경제 교육을, 실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고 이론으로만 짠뜩 배우는 거 말고 자기가 연구하고 돈 버는 길을 이렇게 찾아서 투자해보고 10,000원으로 하든 30,000원으로 하든 뭐 그런 연구를 어려서부터 하다 보면 나이가 이제 들어서 고등학생, 대학생 될 쯤 되면 경제의 눈이 환히 열려서 돈이 뭐 100만원 있으면 100만원 있는 대로, 50만원 있으면 50만원 있는 대로 그걸로 가지고 어디 투자할 곳을 찾아내는 눈이 열릴 거예요. 꼭 뭐 1억 있어야 가게 내야 뭐 할 텐데 이런 엉터리 그 경제는 눈 말고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